안녕하세요. 지식 내비게이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과 백제 멸망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의자왕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방탕한 임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사서의 기록만 보자면 제2 초기에는 백제의 숙적이었던 신라를 지속적으로 몰아붙이며 백제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끌었지만 제2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는 주색을 탐하는 암군으로 타락하면서 백제를 망국으로 이끈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의자왕이 몰락한 것은 무능하고 방탕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리한 왕권 강화를 시도하다가 도리어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먼저 의자왕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의자왕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륵사 보수 공사 중에 석탑 안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 따르면 무왕 때 나는 백제의 왕후이며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적어도 이 사택왕후는 의자왕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 근거로 의자왕은 무왕 제2 33년째인 632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는데 의자왕의 출생연도는 불명이지만 장남 부여용이 615년에 출생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595년생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당시 의자왕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세가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사택왕후는 무왕의 정실 황후였음이 유력한데 만일 의자왕이 사택왕후 소생의 맏아들이었다면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태자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자왕이 무왕의 적장자였는데도 이렇게 늦은 나이에 태자로 책봉되었다는 것은 의자왕의 입지가 왕자 시절에는 그만큼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왕자 시절에 의자왕이 부모를 효로 섬기고 형제들과 우애가 있어 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것 역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했던 그의 처세술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지 기반이 허약했던 의자왕은 젊은 시절부터 품행을 단정히 하여 귀족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유교적인 행동을 통해 민심을 끌어내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자왕은 아버지 무왕이 승하한 뒤 즉위하여 적극적인 대외 확정 정책을 펴면서 신라를 공격하여 신라의 가장 큰 거점성이었던 대야성을 비롯한 수많은 성들을 함락시키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때 신라는 백제뿐 아니라 고구려와 말갈 연합군의 침공도 겪고 있었던지라 당 태종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신라 공격을 멈추라고 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멸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만큼 매우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만큼 적극적인 정복전쟁을 폈다는 건 역시 의자왕이 자신의 출신의 불안정성에 따른 왕권의 미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석하면 타당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이복 형제인 부여교기를 비롯해서 4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을 외딴 섬으로 추방하는 등 왕권 강화에 주력했는데 이것이 결국 의자왕의 몰락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아무튼 제2 초중반까지의 행보를 종합하자면 의자왕은 왕자 시절의 적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뒷배경 때문에 어렵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즉위 이후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복, 전쟁 및 정적 숙청 등과 같은 정책에 몰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의자왕이 제2 중반 이후부터 사치와 향락에 빠진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의자왕은 제2 15년째인 655년에 태자공을 극히 사치스럽게 수리하고 궁궐 남쪽에 망해정이라는 정자를 세우는 등 주색에 빠져 사치를 일삼게 되고 성충이나 흥수 같은 충신들의 간언을 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성충은 감옥에 가두고 흥수는 유배를 보내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그 유명한 삼천궁녀설화는 이와 같은 기록 때문에 후대에 덧붙여진 창작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무려 41명에 달하는 자신의 서자들에게 좌평이라는 고위 관직을 하사하면서 신하들의 불만을 불러왔고 또 일본 서기의 근고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왕후가 전행을 일삼아도 이를 내버려 두는 등 왕권 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로는 극도로 사치스러운 암군의 전형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백제가 멸망할 당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너무나도 허망할 정도로 쉽게 무너진 것이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던 의자왕이 돌연 주색에 빠진 암군으로 타락한 데에 따른 백제 귀족들의 환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의문이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제가 멸망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바로 의자왕을 배신하고 그를 나당연합군에 사로잡아 바친 웅진성주 예식진입니다. 실제로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이 백제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나당연합군에 맞설 생각으로
옹진성으로 피신하여 결사항전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옹진성은 후대인 통일신라 시기에 김원창의 난 때 신라 조정의 진압군이 난을 진압하는 데에 굉장히 애를 먹었을 만큼 굉장히 견고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성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백제 측에서 옹진성에 틀어박혀서 결사항전을 개시한다면 나당연합군 측도 예상외로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의자왕의 결사항전 의지만큼은 확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성에 들어간 지 불과 5일 만에 의자왕은 돌연 나당연합군에 항복하는데 사서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아 그동안 그 이유에 대한 온갖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유물이 2006년 중국에서 발굴되었는데 바로 의자왕을 사로잡아 나당연합군에 바친 예식진의 묘지명입니다. 실제로 예식진과 이름이 비슷한 예식이라는 인물이 의자왕과 함께 소정방에 항복했다고 구당서와 신당서에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해 예식은 예식진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진의 묘지명에 예식진의 공은 김일제보다 더 위대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김일제는 다름 아닌 한무제에게 항복한 흉노족으로 이후에 중국 역사에서 이민족 출신들의 공로는 김일제에 비교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식진이 세운 공이 김일제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표현은 당나라 입장에서 볼 때 위대한 공이라는 뜻이니 결국 예식진이 세운 위대한 공은 의자왕을 사로잡아서 당나라에게 넘긴 것이라는 뜻밖에는 안 되었고 구당서와 신당서에 데리고라는 의미로 쓰인 한자장 은 강제로 끌고 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결국 예식진이 의자왕을 배신하고 당나라에 항복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2010년에는 예씨 집안의 가족묘가 발굴되었는데 그중 예식진의 손자인 예인수의 묘지명에는 구당서 및 신당서와는 달리 끌 인자를 써서 그냥 예식진이 의자왕을 끌고 가 바친 것을 대놓고 적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식진은 백제를 배신한 매국 노임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계백의 5천 결사대도 전멸하고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된 데다 20만에 가까운 나당연합군이 백제 내부를 들쑤시는 상황에서 의자왕이 옹진성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미 충상, 상영, 부여용 등이 예식진보다 먼저 신라나 당나라에 항복한 상황이었으니 이미 더 많은 백제의 장수들이나 지방 관리들이 나당연합군에 투항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모시던 왕을 사로잡아 바친 예식진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공을 인정받아 웅진도독부의 동명주자사나 자위의 대장군 같은 요직을 역임하며 죽을 때까지 당나라에서 호의호식했으니 그는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구려의 연남생이나 후대 조선의 이완용의 버금갈 매국노인 것입니다. 결국 백제 멸망의 원인은 의자왕의 무리한 왕권 강화 정책 및 강경 일변도로 일관한 대외 정책의 실패, 제위 중후반부터 시작된 사치스러운 행보와 이로 인한 민심의 이탈이 모두 맞물린 결과물이기는 하나 웅진성주 예식진의 배신이 없었다면 최소한 이렇게 허무하게 백제가 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식 내비게이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